네, 안녕하세요. 세주TV 김지현입니다. 네,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인데요. 바로 이 두 가지를 흔히 보유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산세,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누가 이 물건지를 소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세금 납부 의무자가 정해지게 되어 있는 세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시기에는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6월 1일이 지나서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한 산정 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금 계산이 그러하듯이 이 보유세,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해서도 세금을 계산할 때는 과세 표준과 세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다른 세금을 계산하는 것과 다르게 이 보유세들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부분을 곱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종부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제외해 주는 금액은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12억 원, 그리고 또 1가구 1주택 공동명의 혹은 2주택자 이사인 경우에는 9억 원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단독 명의로 12억이 넘지 않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죠. 근데 1가구 1주택이 아니거나 아니면 2주택 이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다 합산을 해서 9억 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게 되고요. 9억 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 주택 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이 보유세, 흔히 얘기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분은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과세 기준일과 실제 납부하는 날이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이러한 건물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과세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6월 1일에 우리 기준 산정했으니까 세금도 6월 달에 매겨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재산세는 7월하고 9월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를 하게 돼요. 뭔가 시기가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갑자기 이제 고지서를 받은 거예요. 나는 올해 건물 다 팔았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재산세를 납부하라고 하지? 라고 하는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이 되게 당황스러워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준일과 납부일이 달라서 그래요. 그렇다면 바로 이 기준일에 저희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기준일이 6월 1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월 1일 이렇게 근처에 가서 보면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잔금을 6월 1일 전에 하면서도 조금 더 싸게 팔려고 하는 이러한 매물들이 있고요. 내가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 1일이 지나서 이러한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 5월 말일 기준으로 정말 뜻하지 않게 시세보다 싸게 나온 매물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일이 기준일이라서 그래요. 만약에 내가 싸게 파네? 내가 바로 사야지? 이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갑자기 12월에 내가 종부세를 내야 돼. 갑자기 재산세나 종부세가 막 나와. 이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을 거래를 하실 때도 이 기준일을 앞서서 하냐 아니면은 기준일을 지나서 하냐가 나의 납세 의무에 굉장히 큰 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혹 이렇게 우리가 싼 매물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올해 내야 될 보유세 때문에 이렇게 싸게 파는 거구나. 만약에 내가 이거를 사게 되면 그 보유세 의무가 나한테 넘겨오게 되니 그 부분과 이 싸게 나온 금액을 꼭 비교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가 뭐냐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저희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에요. 종합부동산세는 뭘까요? 국세예요. 나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세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내가 지방세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납부할 때는 위텍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국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실 때는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납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그 관할하는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면 야, 보유세가 6월 1일 기준으로 나오는구나. 야, 그래도 내가 또 재산이 있다 보니까 보유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이 되게 생각이 드실 텐데, 과연 그렇다면 보유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보유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실제 어떤 부동산을 소유할지 아니면은 이제 팔지를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매년 6월 1일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하루의 날짜의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큰 세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해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종부세는 인별과세예요. 이게 뭐냐? 종부세는 이렇게 우리 가족을 중심으로 내는 게 아니라 각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납세 의무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즉, 내가 만약에 1가구 1주택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24억짜리 집이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주택을 내 명의로만 가지고 있으면 12억이 넘죠. 그럼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집에 대한 지분을 배우자와 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가구 1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공동 명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12억을 공제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각각 인별로 저희가 9억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굉장히 크게 절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내가 실제로 너무나 큰 금액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종합부동산세가 걱정이 되신다라고 하는 분들께서는 꼭 해당하는 자산을 부부의 공동명의로 하시는 부분 또한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나는 1가구 2주택이기는 한데 나 그냥 이사 가려고 집을 하나 산 거야. 근데 잔금일자가 잘 안 맞아.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세법에서는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해서 해당하는 주택 수를 제외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에는 1가구 1주택과 마찬가지로 총 금액을 합산해서 거기에서 12억 원을 공제를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부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야, 나 2주택 되면 너무 보유세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니까 나 빨리 팔아야지? 맞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만약에 이사 갈 집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원래 집을 팔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3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기간 또한 잘 조율을 하셔서 자산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보유세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보유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요. 해당하는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 또한 공유드렸으니 꼭 많은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